수학책 8에서 9쪽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리막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의 범위와 어리막이 단원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학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의 범위와 어리막이를 알아보아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수의 범위와 어리막이를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수의 범위와 어리막이입니다.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지역별 인구수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 10만 명, 1만 명, 그림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요. 친구들이 물어보고 있네요. 지역별 인구수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단위가 10만 명, 1만 명, 이 단위의 그림만 있습니다. 친구가 말한 10만 명, 1만 명. 단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니까 이렇게 만 단위 외에 4,639, 5,230, 5,270, 20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림을 살펴보고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그래요. 그림을 살펴보았더니 어떤 게 있었죠? 그래요. 지역별 인구수가 표로 나타나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표를 보고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질문은 무엇이 있었나요? 그래요.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10만 명, 1만 명 이런 그림만 있어서 만의 자리 아랫수들은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억을 떠올려 보며 이번 단원을 공부할 준비를 해봅니다. 3학년 때 들이와 무게에서 배웠던 거네요. 귤 한 봉지의 무게를 어떻게 어림했나요? 그래요. 귤 한 개가 100g이라서 모두 9개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거와 비슷한 거. 콩도 있고요. 고기도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 친구들이 귤 한 봉지의 무게를 어떻게 어림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그래요. 첫 번째 친구는 귤 한 개의 무게를 9배 해서 어림했어요. 약 900g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무게를 알고 있는 주변의 물건을 이용해서 어림했어요. 그쵸?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더해서 이만큼일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들이와 무게 단원에서 무게를 어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 여러분들이 크기가 큰 수를 비교해 봤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42만 6천과 42만 3천의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그쵸? 앞에 42만은 모두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6천이고요. 여기는 3천이네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크죠? 그래요. 6천이란 수가 훨씬 더 커요. 그리고 3천보다 크고 이 사이에 5천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5천에서 6천이고요. 그리고 5천보다 작은 3천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크기를 비교해 보면 42만 6천은 42만 3천보다 큰 수가 되겠죠. 아니면 42만 3천은요. 42만 6천보다 작은 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직선에서 나타내는 게 중요한데 오른쪽에 있는 수가 어떻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큰 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직선에 대한 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영상을 같이 보고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의 범위와 어리막이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체력을 알아볼 거예요. 은서야, 힘내. 1등급도 가능하겠어. 지금 70회보다 더 많이 했어. 준기는 70회 했는데. 둘이서 70회와 같거나 많이 했구나.
70회와 같거나 많다고? 70과 같거나 큰 수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글쎄. 어? 여기 공책이 많이 쌓여 있네. 모두 몇 권일까? 내가 선생님과 준기랑 같이 가서 공책을 사왔거든. 몇 권이냐면, 체력 평가에 참여한 학생에게 공책을 한 권씩 나눠주기로 했어요. 필요한 공책은 모두 204권이에요. 어? 그런데 공책을 묶음으로만 팔아요. 10권씩 묶음으로 사야 할 것 같은데요? 100권씩 묶음도 있어요. 이걸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공책을 몇 묶음 사야 할지 생각해 볼까요? 체력 평가가 끝난 친구들은 여기로 모이세요. 체력 평가에 참여한 소감이 어때요?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모습이 멋졌어요. 저도 열심히 체력을 길러서 더욱더 건강해질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는 수의 범위와 어리마기를 배워봅시다. 자,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나요? 그림 속의 장소는 어디였나요? 그래요. 바로 학교 체육관이었어요. 이곳에서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쵸. 여러분도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 왕복 달리기. 일정한 시간을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하는 왕복 달리기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소나기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악력 검사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랑 유연성 검사 등도 해봤을 거예요.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5학년, 6학년이 되면 이렇게 체력 검사를 한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했었나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체력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테스트를 한답니다. 왕복 오래 달리기나 50m 달리기, 그리고 악력 검사, 제자리 멀리뛰기 등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활동을 하면 힘이 많이 들 거예요. 선생님이 예전에 왕복 오래 달리기 하는 친구를 봤는데 너무 힘든데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100개 넘게를 왕복 오래 달렸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쓰러진 친구가 있는데 이 장면을 보니 그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학교나 전국에서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 참여한 학생은 그렇다면 몇 명쯤 될까요? 우리 학교는 5학년이 2반, 6학년이 2반이어서 총 4반이 있어요. 4반에 한 반당 27명 정도니까 거의 약 30명을 생각한다면 5, 6학년 전체가 4개 반이므로 약 120명쯤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학급수가 좀 작은 편이니까 선생님이 약 평균 150명 정도의 5, 6학년이라고 한다면 전국의 초등학교가 6,00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6,000개에서 약 150명을 곱해주면 얼마죠? 그래요. 90만 명 정도의 5, 6학년 학생들이 이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나요? 자, 선생님이 구한 것들은 정확한 명수는 아니에요. 약이라는 말을 썼고요. 약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 참여하는 전국의 5, 6학년의 학생 수를 한번 어림해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준기와 은서는 왕복 오래 달리기를 몇 번 하였다고 했죠? 그래요. 준기는요, 70회를 했고요. 은서는 70회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쵸? 그렇다면 준서와 은서가 달린 왕복 오래 달리기는 몇 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둘을 같이 얘기할 때는 그래요. 70회와 같거나 더 많이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 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책상에 쌓여 있는 공책은 모두 몇 권쯤 될까요? 지금 한번 어림해 보세요. 그래요. 몇 권쯤이요? 그쵸. 여기 보니까 이 한 개가 묶음이 10개짜리 묶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100개, 그쵸. 그리고 한 200개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쌓여있는 공책 수를 어떻게 어림했나요?
한 개씩 낮게 낮게 세운 게 아니라 이렇게 10건씩 묶여있는 공책의 묶음의 개수를 세어서 우리는 한 200건쯤 아니면 210건쯤이라고 어림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거 맞나요? 자, 여기서 우리의 공부할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1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뭐 배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방금 준기와 은서 학생의 왕복 달리기를 한 횟수하고요. 책상에 놓여 있는 공책의 수를 얘기하면서 이번 단원에서 배울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그쵸. 바로 오늘은 이렇게 같거나 큰 수를 같이 말하려고 해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공부해 볼 거예요. 같거나 큰 거 말고요. 같거나 작은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수의 범위를 얘기하려고 할 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수를 어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여러분, 1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할지 잘 생각할 수 있겠나요? 자,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알아야지만이 배울 수 있어요. 그쵸? 멍하니 팔짱 끼고 앉아서 그냥 선생님 강의를 듣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내가 무엇을 배울지, 그리고 무엇을 알아나갈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짚어가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이 단원을 배우고 난 후에 여러분들은 해결해야 할 질문을 한번 한 가지만 써볼까요? 나는 이 단원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예를 들면 이렇게 70과 같거나 큰 수, 아니면 같거나 작은 수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공책의 수처럼 많아요. 일일이 다 세지 않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어림할 수 있을까요? 그쵸. 이 질문 두 개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림을 왜 해야 하지? 어림한 값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편리하지? 이렇게 우리가 왜?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고요. 하나씩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상과 이하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뭐와 뭐를 알아본다고요? 그래요. 이상 그리고 이하예요. 자, 이상과 이하 어떤 내용을 배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수업이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하죠? 그래요. 수학 익힘 5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1단원을 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요. 수익 5페이지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학기도 여러분 선생님과 즐겁게 수학 공부해 보도록 해요.